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꼭 있습니다. 말 많고, 남의 말 가로채고,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 사람. 혼자 10분, 20분씩 쉴 새 없이 떠들면서 정작 남 얘기는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 말이죠. 처음엔 참 활발하네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피하고 싶어집니다. 겉으론 친절한데 어딘가 모르게 피곤하고 신뢰는 안 가는 사람.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말이 많은 사람은 왜 사람도 기회도 복까지도 잃게 될까요? 그냥 수다스러운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말버릇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말이 많다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서 복이 달아나는 무서운 이유, 그리고 말을 줄이면 관계가 바뀌는 심리적 원리,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말 습관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많아질수록 신뢰는 줄어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말을 길게 이어갑니다. 제가 그때 진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리고 그날은 또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말이 많으면 어떠세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믿음이 안 갑니다. 내용은 그럴듯한데 뭔가 찝찝하죠? 그게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스스로도 자신 없으니까 자꾸 덧붙이는 거 아냐? 심리학에선 이걸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설명이 많아질수록 내용보다 말하는 태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길면 길수록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믿고 싶지 않은 감정이 먼저 작동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실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자기소개 영상을 보여줍니다. 한 명은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말하고 다른 한 명은 같은 내용을 장황하게 풀어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간결하게 말한 사람이 신뢰도, 지적 능력, 매력도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짧게 말하면 믿음이 가고 길게 말하면 의심부터 생기는 것. 이게 바로 말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단지 연구실에서만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FBI에서 실제로 범죄자를 신문할 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수사관들은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설명이 많다. 진짜 말할 게 있는 사람은 말이 짧다. 왜냐하면 거짓을 숨기려면 말로 정리하고 포장하고 설득하려 들기 때문이죠. 결국 본인 입으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철학자 니체도 말했습니다. 많이 말하는 자는 진실을 피하고 있는 자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말이 적어도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그 안에 두려움, 불안, 방어심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말이 많으면 진심도 가벼워 보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의 신뢰도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말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말의 분량이 아니라 단단함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느껴지시죠? 말이 많으면 왜 신뢰를 잃는지. 말의 양이 많을수록 결국 사람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두 번째, 말이 많으면 결국 약점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조용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딱 잘라서 단정 짓기 어렵죠. 어떤 사람일까?
속이 깊은가? 조심스러운가? 조용한 사람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신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감정 기복이 보이고 지식 수준도 그대로 노출됩니다. 조금만 오래 듣다 보면 이렇게 느껴지죠. 아, 생각보다 별거 없네. 깊은 줄 알았는데 겉핥기네. 이건 실제로 심리적 투명성 효과라고 불립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당신이라는 퍼즐이 더 빨리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너무 쉽게 완성되면 흥미도, 기대감도, 신뢰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연구 하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애덤 갈린스키는 토론 중에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수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평가자는 그 실수보다 태도 전체를 부정적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말실수하면 실수로 끝나지만 말 많은 사람이 실수하면 그 한마디가 아니라 그동안 해온 모든 말이 함께 무너집니다. 현실에서도 많습니다. 특히 모임에서 말 많고 아는 척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틈이 많습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를 마치 본인이 겪은 듯 포장하고 단어 몇 개 써서 있어 보이려 하고 결국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다 정리하죠. 얕다, 시끄럽다, 안 믿긴다. 미국의 풍자 문학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바보처럼 보일 뿐이지만 말을 시작하면 그걸 증명하게 된다. 너무 직설적인가요? 하지만 이보다 정확한 표현도 없습니다. 조용하면 모를 뿐이지만 말을 하면 드러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강해질수록 스스로 빈틈을 만들고 그 틈이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말이 많다는 건 결국 스스로 진열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꾸 설명하고 자꾸 말하다 보면 누구든 언젠가는 허점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나를 감추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은 순간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고 품격이고 신뢰입니다. 말이 많으면 결국 실수도 많아지고 그 실수가 당신의 깊이로 오해받습니다. 말을 줄이세요. 가만히 있을 땐 누구도 당신을 얕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불균형해집니다. 관계란 게 그렇습니다. 말을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서로가 번갈아 이야기할 때 대화는 비로소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말하면요. 듣는 쪽은 점점 내 얘긴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관계는 조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말하고 싶고, 나도 이해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면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UC 센타바버라 대학의 심리학 실험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A그룹은 서로가 번갈아 말하며 듣고 반응하는 대화, B그룹은 한 명이 거의 대부분을 말하고 나머지는 간단히 맞장구만 치는 대화.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대화가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이었냐?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A그룹, 즉 서로 말의 균형이 맞는 대화가 훨씬 더 깊고 따뜻하고 친밀하게 느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B그룹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죠. 한쪽만 계속 말하니까 듣는 사람은 그냥 배경 같았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붕괴입니다. 관계는 양쪽이 서로 주고받을 때 깊어지지 한쪽만 계속 흘러나오면 듣는 쪽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사실 말 많은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분위기를 이끄는 나, 조용한 사람들 속에서 말하는 나. 하지만 현실에선요, 그 사람만 점점 혼자 남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화는 말의 분량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 상대의 마음을 듣지 못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말을 줄이세요. 상대의 이야기를 기다려주는 그 순간, 비로소 관계가 숨을 쉬게 됩니다. 내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가 머물 수 있는 여백은 점점 사라집니다. 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나눠야 관계는 오래 갑니다. 네 번째, 말이 많으면 들을 기회를 잃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진짜 중심에 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듣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순간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 쌓일수록 대화는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혼자 말하는 무대가 되어갑니다. 처음엔 들어줍니다. 그래, 할 말이 많겠지. 두 번째도 들어줍니다. 오늘은 좀 길게 하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왜 자기 얘기만 하지? 난 그냥 배경인가? 듣고 있긴 한데 이제 좀 피곤하다. 이와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3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들어 대화 상황을 설계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쉼 없이 하는 사람, 대화를 주고받지만 본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사람, 말은 적지만 상대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주는 사람. 그 후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나요? 누가 가장 매력적이었습니까? 결과는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대부분이 3번, 듣는 사람을 가장 호감 있게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참가자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줬어요. 말은 적었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 같았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듣는다는 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은 듣는 시간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마음을 접고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고 그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2번 듣는다. 말은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 그건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들을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침묵 속에서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말을 줄이면 들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은 머뭅니다. 5번째, 말이 많으면 결국 복도 멀어집니다. 세상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임에서도 본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아는 얘기든 모르는 얘기든 일단 본인이 말을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한 명쯤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진짜로 복이 들어오는 인생 같나요? 말이 많다는 건 복이 들어올 틈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와도 사람이 곁에 있어도 스스로 그 복을 말로 쫓아내는 겁니다. 말을 쏟아내는 동안 신중함은 사라지고 무게감은 떨어지고 결국 사람들도 운도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에 자산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늘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줄인 대신 한마디에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자사는 너무 말이 없습니다. 그때 왕이 말하죠. 그대는 말 많은 자가 지혜롭다 여기나? 자사는 한마디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자다. 말이 없었기에 그는 오래 갔고 말이 없었기에 복이 그 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 남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분위기 잘 띄우고 아는 것도 많고 대화 리드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중요한 자리에선 항상 빠져 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볍다, 과하다, 조심스럽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의 말 사이로 복도 흘러나간 겁니다. 복은 말 많은 사람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조용히 들어오고 조용한 자리에만 앉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궁해지고 침묵은 복을 부른다. 복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만 기회처럼, 인연처럼 그렇게 슬며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말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사람도, 기회도, 복도 멀어지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말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뢰를 얻고 기회를 부르고 복까지 끌어당깁니다. 이제부터는 복을 부르고 관계를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말하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투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힘을 가지게 되는 법입니다. 첫 번째, 말을 줄이되 이 한마디는 꼭 하세요. 말이 많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필요한 건 단 하나, 바로 나도 알아요. 그 마음. 이 공감의 한마디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듣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당신 마음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한마디는 긴 말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로 상대는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진짜 너무 바빠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보통 말 많은 사람은 이렇게 답하죠. 아휴, 그 정도면 괜찮지. 나는 말도 마. 애들 학원에, 부모님 병원에, 회사까지 완전 정신없어. 이건 대화가 아니라 경쟁입니다. 내가 더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필요한 말의 싸움이죠. 그런데 말을 줄이고 이 한마디만 건넨다면? 그쵸. 요즘 진짜 너무 벅차죠. 그 말이 그냥 농담처럼 안 들리네요.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여기 있었네. 이 순간 말의 양이 아니라 그 한 줄의 공감이 복을 부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공감은 마음을 치료하는 시작이다.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말을 줄이되 상대가 듣고 싶은 그 한 문장을 내 마음으로 꺼내보세요. 많이 말한다고 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라도 마음에 닿으면 그게 복이 됩니다. 두 번째, 말은 줄이되 이렇게 물어보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아는 걸 말로 다 보여줘야 한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상대는 점점 말을 할 기회를 잃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깊은 인식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아, 진짜 다 귀찮아. 말 많은 부모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럴 시간이면 숙제나 하지 그래.
이건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꺾는 말입니다. 말은 많지만 복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말을 줄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그 말 진심이야? 엄마가 듣고 싶어서.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질문은 상대에게 말할 기회, 감정을 정리할 시간, 그리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질문은 지혜로운 사람의 무기입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 한 줄의 질문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말의 품격입니다. 말을 줄이고 묻는 사람, 그 사람 곁에 기회도, 복도, 인연도 찾아옵니다. 세 번째, 말이 짧아질수록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은 길고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짧고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말의 힘은 떨어지고 상대는 대화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딱 한 줄만 던졌는데 그 말이 머리에, 가슴에 오래 남는 경우 분명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에이,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어. 말 많은 사람은 이렇게 답하죠. 그럴 땐 원래 그런 거야. 나도 그랬거든. 한 번은 내가 진짜 바닥까지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부터 15분짜리 자기 이야기 시작입니다. 결국 상대는 말하길 포기합니다. 복도, 대화도, 감정도 끊깁니다. 그런데 말을 줄이고 이렇게 말하면 그럴 때 있어. 괜찮아. 넌 잘 해내고 있어. 혹은 나는 지금도 내 편이야. 말이 짧아질수록 그 한 줄이 온전히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미국의 명연설가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잘 기억한다. 짧게 말하는 건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확실해서 가능한 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늘 변명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복이 가는 말은 요약된 한 줄 안에 담긴 확신입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말을 짧고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도 얻고 신뢰도 얻고 복도 끌어당깁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그 사람은 깊어 보이고 그 말은 오래 남습니다. 복은 결국 핵심 있는 사람에게 가닿습니다. 네 번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 관계가 살아납니다. 말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이 너무 편해서 문제입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린 너무 쉽게 뭔가를 조언하려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내가 보기엔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에이, 뭐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해? 그러나 그 순간 상대는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을 느끼고 마음을 닫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을 멈추고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것. 당신의 침묵은 말보다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 곁에 있어줄게.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건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입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옆에 앉아 가만히 손만 잡아준 사람이 끝까지 곁에 남습니다. 누군가가 불안해할 때 괜찮아라는 말도 없이 같이 걸어준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말로 위로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말 없이 함께 있는 건 정말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비언어의 말이다. 그건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도 하다.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하게 전해지는 순간 사람은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할 말이 없을 때 말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복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5번째, 말의 품격은 마무리에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마무리가 거칠면 앞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나는 몰라. 그냥 내가 알아서 해. 혹은 에이 됐어.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이 한마디가 그 전의 모든 공감과 이해, 따뜻함을 산산이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한 대화였더라도 마무리가 따뜻하면 사람은 그 대화를 좋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그 말, 내가 더 잘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래도 내 얘기 들어서 좋았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해요. 오늘 얘기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끝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도 마음엔 오래 남습니다. 끝맺음에는 여운이 남습니다. 그 여운이 사람의 품격을 만들고 신뢰를 키우고 복이 다시 그 사람을 향하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종결 효과라는 게 사람은 대화 중에 들은 내용 중 마지막 말을 가장 강하게 기억한다는 원리죠. 그래서 끝맺음이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곁에 복도, 기회도, 인연도 남습니다. 사랑의 철학자로 불리는 미국의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다. 사람은 당신의 말끝을 기억합니다. 복도 당신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많아질수록 멀어지는 것들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의 마음, 관계의 온기, 기회의 문,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 안의 복이 조용히 등을 돌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말로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고 말로 관계를 붙잡으려다 오히려 멀어지는 순간을 겪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영상의 진짜 의미는 말을 줄이라는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말해도 된다는 작은 권유일지 모릅니다. 공감해주는 한마디, 조용히 묻는 질문, 말 대신 함께 있어주는 침묵, 짧지만 따뜻한 마무리의 말. 그렇게 달라진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복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말 속에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마음은 반드시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